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말입니다. 네,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촬영 중인데 마이크론의 훈풍이 그렇게 국내 테크에는 좀 길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본 총리가 바뀌었어요. 총리가 이시바 시게루. 정말 깜짝. 원래는 고이즈미 예전 총리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깜짝 이분이 됐고요. 일단 그래 자민당 내에서 약간 온건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안 하는 그런 자민당 내 아주 드문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을 미국에서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일본 정치에 개입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너무 그 한미일 공조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을 일본의 이제 구구, 이번에 아소다로 계열, 아소다로파라고 할게요. 네.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파벌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민 사람은 너무 극우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지금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야지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힘을 실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은 다 배제하고 일단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일단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1300 그래도 한 20원까지는 깨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1300원까지 깰 기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분이 일단은 정책 자체가 금리 인상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은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쪽으로 좀 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엔화도 당연히 달러 대비해서 강세로 갈 수 있고, 최근에 또 이제 중국 부양 쪽으로 가면서 원화 환율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출의 핵심은 이제 반도체 쪽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수급 쪽으로 보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되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반도체가 이게 수혜라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죠. 예전 같으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반도체가 당연히 이제 PC나 스마트폰 쪽이나 이런 쪽이 당연히 수혜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화장품이나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이제 중국이 CXMT나 YMTC나 이런 자국 반도체 업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 국산화를 많이 했고요. 물론 이런 게 DDR4 같은 레거시 쪽이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에다가 수출하던 것들을 지금 이제 자국에서 많은 수요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자국산을 쓰면 20% 가까운 리베이트를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국산 제품을 좀 많이 쓰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수출을 하려면 환율이 중요한데 이게 아무래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반도체 쪽이 계속해서 하루 반짝했다가 마이크론 서프라이즈 때문에 하루 반짝했다가 계속 이제 이런 조정들을 받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결국 10월부터 뭔가 흐름이 바뀔 거다. 제가 뭐 확신은 하진 않고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쪽에 좀 기대를 걸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내용은 아니고요. 결국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운드리라 쓰고 TSMC라 읽는다. 제가 책에 쓰면서 TSMC 부분을 정리하면서 썼던 제목인데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인텔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 분사 혹은 매각까지 검토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퀄컴 같은 회사들한테도 인수를 시켜서라도 일단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또 삼성 파운드리도 지금 TSMC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쪽에 지금 P2하고 P3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P4는 셋업 중이고 여기에 있는 파운드리 라인을 생산 라인을 30% 정도 셧다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도체 공장에 스위치 끊는 것은 굉장히 큰, 정말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설비 투자도 거의 보류하는 상황이죠. 이 정도면 뭐 사실 거의 구조조정도 당연히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삼성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나노 게이트홀 오라운드 요거 가지고 승부수를 던졌죠. 근데 이제 이게 수율 악화라는 이슈를 결국 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율 악화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객사 유치가 안 됐고요. 결국 인텔하고 뭐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TSMC가 아주 해피한 상황. 그래서 지금 3나노 파운드리하고 독점이죠. 네, 독점이 점점 더 강화됐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코어스라고 하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이걸 기반으로 지금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지금 3분기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했고요. 23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초반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지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전망치엔 224억 달러에서 232억 달러 정도로 전망했는데 요거 추정치 상단에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분기 같은 경우도 QOQ 3분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피한 상황이죠. 독점. 올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정말 그 젠슨 왕이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TSMC를 방문했을 때도 결국은 엔비디아와 TSMC 중에 누가 갑이냐라는 걸 결정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은 TSMC의 협상의 우위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매출 총이익률 가격을 어디까지 올릴 거냐? 지금 매출 총이익률을 55%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그래서 정말 이제 파운드리 쪽은 TSMC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3나노의 고객은 TSMC 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고객인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부터 3나노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위해서는 온 프레미스 클라우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지금 2나노 기반으로 서버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결국 TSMC 쪽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미디어텍, 퀄컴 같은 온 디바이스 AI 칩셋 업체들도 지금 TSMC 쪽으로 다 물량을 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지금 엔비디아 4나노 공정, 그리고 이제 코어스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TSMC 쪽으로 다 가고 있고요. 결국 AI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TSMC가 생산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대만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TSMC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인 실적 상향이 아직까지는 TSMC 쪽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TSMC의 유일한 약점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그것만 배제하면 저는 당분간 더 실적 기반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3나노 가동률이 11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량이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은데도 결국 후발 업체한테 안 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성장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러면 가격을 고객한테 얼마나까지, 언제까지 전가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AI 혁명에서 독점력이 더 강화되는, 엔비디아보다 더 독점력이 강해지는 이런 회사가 TSMC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본진인 메모리 반도체부터
회복하자라는 기조인 것 같고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약간씩 힘을 빼는 것 같습니다. 이걸 뭐 아예 접는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가능성은 좀 이제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짧은 가을인데요. 좋은 날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